주식 거래를 하면서 거치는 세 가지 단계를 설명을 드리면서 습관에 대한 얘기를 좀 잠깐 해볼까 합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습관을 만들자, 그리고 습관을 버리지 말자라는 주제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공지사항에다가 좀 붙여놨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후에도 계속 공지사항에다가는 그냥 유지를 할까 싶어요. 중요한 얘기라서. 예시로 비유를 하면서 설명을 하면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은데요. 내가 이제 이런 습관을 좀 만들자라는 계획을 가지고 뭐 글쓰기, 독서, 운동 뭐 이런 계획들을 세웠어요. 근데 독서를 하다가 보니까 책을 많이 읽으면 눈이 좀 침침해져. 그래서 독서는 이게 눈에 안 좋은 거구나. 그래서 그냥 책을 다 불태워버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처음에 세웠었던 그 습관을 하나 세워놓고 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제 운동을 해야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서 습관을 만들었어요.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다가 팔을 좀 삐었습니다. 이 운동을 하다가 보니까 팔을 삐었네. 운동은 나쁜 거. 숨쉬기 운동만 해야겠다. 그래서 헬스장을 그냥 끊어버렸어요. 이렇게 되면 또 습관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잘못된 이유로 인해서 올바른 습관을 없앨 수 있는 우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주식 거래를 할 때는 대부분 세 가지 단계를 거쳐요. 처음에 주식 시작했을 때는 아무거나 그냥 거래하게 되는 골라잡아의 단계를 먼저 거칩니다. 뉴스에서 사라면 산다든가 아니면 지인이 이 종목이 좀 좋다 그래서 한번 사봐라 라고 해서 그냥 산다든가 아니면 뭐 TV를 보다가 이 종목이 참 좋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듣고 매수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 지나가는 사람 누구한테 들었다 뭐 이 종목은 작전줄 하더라 오른다 하더라 뭐 이런 얘기를 듣고서 그냥 골라 잡는 거죠. 코스닥 코스피를 양시장 합치면은 거의 주식이 뭐 조금씩 상폐되고 상장하고 해서 바뀌는데 그냥 2,000개 정도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0개 중에서 하나를 딱 골라서 비중을 콱 실어서 거래를 하는 그런 방식이죠. 처음에 이렇게들 많이 하세요. 이제 그러다가 몇 번은 수익을 내고 몇 번은 손실을 보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거래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회사를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그 단계가 회사가 좋아져서 사는 단계예요. 업종이 굉장히 다양하죠. 뭐 IT 업종도 있고 반도체, 제약 뭐 다양하게 있는 이런 업종 중에서 하나 이제 딱 꽂혀가지고 그 업종 하나를 딱 골라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여기는 없는데 뭐 만약에 내가 뭐 메타버스 하나에 꽂혔다 그러면 메타버스에 있는 종목 A, B, C, D, E, F, G 종목을 그냥 똑같은 테마 안에서 잔뜩 고르죠. 그렇게 해놓고서 회사가 좋은 건 알겠는데 이게 그래서 매수를 했는데 왜 안 오르지? 내가 샀으니까 이제 바로 올라야 되는데 왜 안 오르지? 답답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언제 오르는지는 잘 모르겠다. 그렇게 받아들여진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단계에서 실전 거래는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머릿속에서는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고 왜냐면 회사가 성장할 것에 대해서 베팅을 한 거니까 그림 자체는 이렇게 가는 게 맞아요. 근데 실전 거래는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이렇게 하려고 했으나 현실은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고 이렇게 손절 나가고 못 먹고 손절 나가고 못 먹고 그렇게 반복된다는 거거든요. 이 그림이 그냥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된다가 아니라 요 단계의 특징이에요. 요 단계 분들이 회사가 좋아서 샀는데 이거 왜 이렇게 안 오르지? 근데 이거 뭐 손절 좀 잡으러 가던데 그냥 마냥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구나. 그럼 좀 잘라야겠다. 자르고 나면 갑자기 올라가고. 근데 그런 것이 상승 파동 만드는 과정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개선을 해야겠죠. 조금씩 나아지는 거잖아요. 그 다음으로 나오는 단계가 이런 단계입니다. 좋은 회사를 골라서 요리를 하는 단계. 물론 좀 더 세부적으로 구분 지을 수도 있고 이 다음 단계도 설명드릴 수도 있으나 일단 요걸로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이제 종목은 동진세미캠을 예시로 가지고 왔는데요. 종목을 보기 전에 먼저 업종을 찾는 거죠. 업종에서 나는 뭐 반도체 종목을 해야겠다. 아니면 뭐 소부장 관련한 종목을 사야겠다.
이쪽을 골라놓고 그 중에서 종목 이게 괜찮네 A, B, C, D 이렇게 이제 골라놓고 순서상 이래요. 업종을 고르고 여기서 종목 A를 고르고 종목 B를 고르고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하는 거죠. 이 위에서는 이제 지수가 있을 텐데 내가 주식을 좀 잘 모른다 그러면 이 위에 있는 것처럼 요걸로 거래를 하는 게 맞습니다. 이게 지수로만 주로 거래를 하시고 실제 이제 수익률은 좀 작겠죠. 한 1에서 5% 이런 식으로 올라갈 거고 업종에다가도 투자할 수 있죠. 이것도 ETF로 할 수 있습니다. 지수도 마찬가지로 ETF 인덱스로 거래할 수 있죠. 그러면 업종에다가 투자를 한다. 그러면 뭐 대략 한 5%에서 10% 이렇게 움직였다라고 친다면 종목별 등락은 일단 10% 이상에서 뭐 40% 이런 식으로 움직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수익률이 좀 더 높은 걸 수익을 내려고 종목을 고르는 거죠. 회사를 자세히 좀 들여다보고 기본적 분석을 하겠다는 얘기고 수급 상황을 체크한다. 외국인이 지금 사고 있어? 기관이 지금 들고 가는 거야? 반복적인 매집이 있어?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하게 돼요. 회사가 흑자인 것을 찾고 얘가 적자가 됐다가 그래서 주가가 밀렸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흑자로 전환되는 시기. 그리고 동종업계의 평균 PER을 비교를 해봤더니 걔는 한 30배 정도가 되는데 업계가 한 30배 정도 된다는 거죠. 전반적으로 좀 업종이 좀 고평가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이 종목만 유독 6배, 7배 정도 수준이다. 굉장히 저렴하다. 단순하게 또 PER 이렇게만 보시는 분들도 또 있어요. 그 이제 윗단계죠. 그리고 EPS 증가율도 높아서 주당 순이익도 높고 계속 올라가고 있고 배당 성향도 있는 데다가 부채율도 낮아. 성장세도 꾸준하게 있어. 거기에다가 최근에 갑자기 외국인이 한 150억을 매수를 했고 거래량도 발생을 했어. 근데 그걸 또 돌파했네. 이평선도 또 다 수렴해놨어. 그래서 이제 최종 안착해가지고 올라갈 것 같은 그런 자리에서 매수를 한다는 거죠. 좋은 회사를 내가 사고 팔고 하는 그런 과정 하나의 틀을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이 단계를 지금 세 단계로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 세 단계 말고도 물론 밑에도 있겠지만 주식 거래할 때는 요 정도의 분석은 하고 종목을 매수를 하시는 것이 좋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거래를 하고 있는데도 내가 지금 수익이 안 난다? 자, 그렇다면 아까 얘기를 그래서 한 겁니다. 내가 운동을 하다가 팔을 삐었다? 그럼 운동은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저 언덕 너머에는 파랑새가 있을 거야. 영원히 파랑새를 찾으러 다니면서 기법을 찾자. 어떻게 하면 우주 최강의 기법, 비법을 알 수 있을까? 전설의 무슨 도사에게 배우면 돈을 더 잘 벌 수 있겠지. 이러면서 세상 천지를 다 돌아다녀요. 결국에는 그 모든 마음가짐이 본인 스스로에게 있다는 것을 언젠가는 깨닫게 될 겁니다. 이제 그렇다면 이 모델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일단 뭐 저희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장기 종목을 좀 선별을 해서 집중적으로 좀 분석을 하고 그걸로 단계로 사고팔고를 좀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종목도 지금 보면 그래 뭐 회사가 좋은 거 알겠고 그리고 뭐 사고 팔고 뭐 반복하겠다 뭐 그것까지도 알겠어요. 문제는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팔 것이냐 지금 요게 문제라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한 예시가 이제 밑에 있습니다. 대파동이 이렇게 움직여요. 뭐 물론 대파동은 크게 움직입니다. 여기서부터까지 뭐 대략 한 100% 정도 되고요. 뭐 큰 거는 150, 200도 가요. 기간도 꽤 깁니다. 뭐 이런 것이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 대략 한 1년에서 2년 정도 되고 뭐 이것까지 토탈 다 합쳐서 계산하면 한 3년, 4년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부분에서 여기만 이렇게 발췌해 가지고 확대해 보자는 거죠. 이렇게 돋보기입니다. 확대를 하면 이런 그림이 될 텐데 이 안에서도 여기서는 선형으로 보이지만 사실 파동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회사가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알겠어. 지금 회사가 싸. 지금 PER도 낮고 회사가 성장세도 붙어 있고 수급도 있고 올라갈 것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자, 그렇다면 기간이 기다려야 되는 타이밍이 어느 정도가 돼요? 한 3년에서 4년 정도가 되는 거잖아요. 뭐 물론 여기서 1, 2년 됐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1, 2년? 자, 근데 대부분의 주식 거래 하시는 분들은
요런 얘기를 입에 달고 사시죠. 아, 왜 내가 샀는데 밀려? 아, 내가 사면 떨어져. 사자마자 3% 까였어? 아, 주식 못해 먹겠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실전 거래로 조금 더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위에서 이제 세 단계로 구분을 하긴 했는데, 시나리오를 한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어요. 몇 가지 방법으로 이제 거래를 할 거니까. 이 예시는 요 부분을 확대한 요 놈을 가지고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나리오 1번이에요. 처음에 A에서 매수를 하고 A를 이탈한 B가 좀 더 아래예요. 얘보다 얘가 좀 더 아래입니다. 예, 이런 상태에서 B가 깨지면 손절을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아오는 방법. 만약에 이렇게 되면 제가 지금 이것도 조금 밑에 쪽으로 잡았는데 이 위에서 이렇게 매수를 해가지고 여기다가 손절을 건다? 이게 뭐 짧게는 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짧게는 한 10% 이거 크면 한 20에서 30% 나와요. 그러면 이제 계획이 거기서부터 벌써 틀렸죠. 그러면 지금 매수해가지고 한 30% 마이너스 되면 거기서 손절할까?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우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점이 있어요. 만약에 지금 이제 이 그림의 예시에서는 이렇게 밀렸다가 B, C를 다 겪고서 이제 D로 넘어간다 이렇게 예상도를 그린 건데 실제로는 이 부분이 발생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발생하지 않았어. 그러고서 그냥 바로 A에서 D로 그냥 넘어가 버리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도 있죠. 자, 그랬을 때는 모든 시나리오에서 A가 장땡입니다. 자, 수익은 제일 커요. A에서 그냥 매수를 한 거니까. 자, 근데 단점은 손실도 제일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획을 이렇게 세웠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게 정답이다, 어떤 게 더 낫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밑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시나리오를 한번 짜보죠. A에서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 이런 타이밍에서 반만 사는 거예요. 2분의 1만 매수해. 만약에 내가 한 1000만 원 정도를 거래를 한다. 그러면 여기서 A 구간에서는 500만 원만 사는 거죠. 그렇게 하고서 B 구간까지 기다려. 그랬다가 B 구간에서 다시 올라가려고 할 때 여기서 사야겠죠. 밀리고 있는데 여기서 사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해놓고 A 구간이 깨지면 손절하겠다. 그거는 시나리오 1이었으니까. B에서 추매를 하겠다. 손절 안 잡겠다. 그렇게 하고서 B에서 500만 원을 더 추매를 하죠. 그리고 나서 반등을 하면 C 구간 견디고 어차피 B 지금 여기는 B보다는 크다는 전제거든요. 여기는 A보다는 작다는 전제입니다. 이런 상태면은 B에다가 손절을 잡고 들어가는 거니까 C 구간을 겪고 다시 내려오더라도 손절 안 나오고 D로 넘어가면서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장점은 리스크를 조금 줄일 수 있죠. 만약에 A에서 1000만 원을 다 샀어요. 그리고 나서 마이너스 30%를 맞으면 300만 원을 까이죠. 근데 이걸 반을 나눴으니까 500만 원에 대해서 여기까지 내려온 것에 대해서 만약에 30%라고 하더라도 15만 원입니다. 실제 손실이 그만큼 더 적어요.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단점이라고 하면 거꾸로 이것도 동일하게 B랑 C를 겪지 않고 바로 A에서 D로 넘어가 버렸다? 이거는 B까지 밀릴 것을 가정을 두고서 분할 매수를 들어간 건데 B랑 C를 겪지 않고 바로 D로 가버렸어요. 그럼 500만 원에 대해서 20% 뭐 30% 수익 나 30% 수익 났다. 5, 35, 150만 5, 30, 그렇지 150만 원이네. 15만 원이네. 150만 원 수익이 난다. 네, 그렇게 되면은 아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30만 원 수익, 이거 같은 경우는 15만 원, 150만 원 수익. 자꾸 헷갈리네요. 요거는 300만 원 수익, 요거는 150만 원 수익. 왜냐면 이건 1000만 원에 대해서 30%니까 300만 원 수익이고, 요거는 500만 원에 대해서 30%니까 150만 원 수익이라는 거죠. 그만큼 수익은 1번보다 적어요. 3번은 조금 더 복잡해지는데, A에서 1차 매수를 하고, B에서 2차 매수를 하고, C에서 3차 매수를 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안전해요. 가장 안전하지만 단점은 뭐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A에서 바로 D로 넘어가 버렸을 때 3분의 1, 이번엔 300만 원 밖에 안 사요. 300만 원에 30%, 100만 원 밖에 안 됩니다. 실제 수익은 그만큼 적지만 반대로 300만 원이 20%까지 밀린다고 쳐도 60만 원 밖에 안 되겠죠. 손실은 그만큼 더 적다. 자, 이 그림이 지금 뭐 말로만 시나리오 A, B, C 뭐 이런 식으로 그려가지고 설명드리는 게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그림을 갖고 왔어요. 반비례죠. 결국에는 지금 요 형태 자체가 이렇게 하는 형태 자체가 안정성을 높이게 되면 수익이 줄어들고
수익을 높이게 되면 안정성이 내려가는 반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내가 어느 부분으로 거래를 해야 되느냐 이걸 찾기 위해서도 일지를 써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르니까. 어떤 사람은 주식을 5분마다 한 번씩 계속 그냥 들여봤다가 또 껐다가 이걸 반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1시간에 한 번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3시간에 한 번, 어떤 사람은 하루에 한 번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내가 더 늦게 본다라고 하면 할수록 이제 더 안정성이 높은 종목으로 거래를 해야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수익률은 조금 줄어들 수 있습니다.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너무 그래 막 단타 여기에 막 집중해가지고 수익률을 높이려고 막 동동거린다? 그럼 그만큼 안정성이 떨어져요. 그걸 또 쿨하게 인정해? 그럼 상관이 없는데, 안정성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손실이 생기면 동동거려서 답답하고 이제 점점 자기를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내몰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자기 거래하는 방식을 바꿔 나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싸우고 있죠. 기술적 분석이냐, 기본적 분석. 아직도 싸워요. 아직도 뭐 그냥 어떤 이렇게 유튜브 보면은, 저는 기본적 분석 그런 거 안 봅니다. 차트에 다 녹아 있어요. 차트만 보면 되죠. 또 이러신 분도 있고, 저는요 아예 차트를 보지 않습니다. 기본적 분석만 하면 알아서 올라가는 걸. 어차피 주가는 PER에 반영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PER만 보고 그냥 지금 재무제표만 보고 1년에 4번 제공하는 그 보고서를 가지고, 리포트도 필요 없어, 보고서만 가지고 거래를 하겠다. 아주 여전히 싸웁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냥 거래량만 보겠다, 또 이런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수급만 체크하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죠. 그냥 다 보시면 돼요. 그것도 또 스타일에 따라서 또 조금씩 갈려요. 기본적 분석이랑 기술적 분석까지만 하겠다, 또 이런 사람이 있고, 기본적 분석이랑 수급만 보면 되지, 또 이런 사람도 있고, 경우의 수가 이제 4가지니까 그만큼 나오겠죠. 그러면 종목별로 이제 수익과 안정성 사이에서 적절한 방법과 계획, 그걸로 이제 전략을 만들어야 된다, 이제 이런 결론이 이르게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얘기의 결론은 이 얘기입니다. 요렇게 거래를 하려면 자연스럽게 매수 매도가 빈번하게 반복되는 것이 정상이라는 얘기예요. 물론 내가 거래를 하는 것에서 좀 더 수익을 내고 싶거나 좀 더 안정성을 높이고 싶다면 저 방식을 가지고 내 거래의 패턴을 바꿔야지, 내가 지금 사고 팔고 하는 과정에서 손실을 자꾸 보는 것 같다 라고 생각해서 이 습관을 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수급 체크를 항상 했었어요. 근데 확률로 보자면 기본적 분석만 보는 게 좋을까요? 기술적 분석만 보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두 개를 다 보는 게 좋겠죠.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 같이 가는 게 더 좋습니다. 만약에 주식을 시작을 50%라고 친다고 그러면요, 기본적 분석이고 기술적 분석이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동전 던지기 50%에서 출발이에요. 근데 내가 성공률이 50%가 안 나오는 것 같다? 그렇다면 동전 던지기만도 못하게 하고 있는 거죠. 동전 던지는 게 차라리 나을 수 있어요. 내가 뭔가 세류를 좀 이렇게 따라가면서 거래를 하다가 손실을 계속 키우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 그리고 수급 분석까지 같이 하겠다, 확률이 더 올라가겠죠. 50에서는 물론 막 그렇다고 막 20%씩 껑충껑충 뛰어서 100% 간다? 이런 건 또 말이 안 돼요. 그런 건 사기입니다. 50에서 출발해서 기본적 분석을 했다, 60으로 가고, 기술적 분석도 넣었다, 65, 뭐 수급 분석까지 했다, 70, 이런 식으로 조금씩 늘어나겠죠. 어떤 종목은 수급만 가지고 올라가기도 하고, 어떤 종목은 재무 상태 그리고 다음 분기의 실적만 가지고 오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종목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이 종목은 지금 이평선이 모여 있어서 기술적 분석상 올라갈 것 같다, 그렇게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럼 또 주가가 오르기도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만 가지고도 오르니까 두 가지, 세 가지를 중첩해서 보는 것이 정석이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 얘기에 이견을 달고 싶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공부하시는 단계에서 아까 요 단계에서 넘어와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단계는 여기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분석 단계를 하나하나 더 넣어서 좀 더 성공 확률을 높이고
종목 자체를 좀 더 들여다보고 또 자세하게 리포트도 읽어보고 공시도 읽어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 단계인데 하다가 보니까 이거 아닌 것 같아 해가지고 이 방식 자체를 갖다 버려버리고 에라 모르게 되시 그냥 에이 때려쳐 그냥 MACD로 그냥 뜨면 그냥 사야겠다 뭐 아니면 RSI 뜨면 그냥 사야겠다 이제 그러다가 우연찮게 어디 뭐 TV를 봤든가 아니면 어디 유튜브 지나가다가 누가 뭐 사래 그래서 그걸 잠깐 샀는데 수익이 났어 그러면 이야 내가 그동안 한 5개 거래하는 동안 까먹었는데 와 여기 천재네 사자마자 그냥 바로 수익이나 이렇게 또 현혹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또 파랑새를 찾아다니죠 그럼 만약에 거기에서도 5번 잘했는데 한 번 뭐 손절이 나왔어 그럼 심지어 손절도 안 해 물렸어 그렇게 되면 이제 쓰레기가 되는 거죠 와 내가 또 틀렸구나 더 좋은 데가 있을 거야 그러고 나가기 누르고 또 딴 데 가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거래하고 있는 그 기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마시라 아예 기준 자체가 없다 기준은 잡아야겠죠 근데 지금 여러분의 단계가 여기로 와 있다 현재 갖고 있는 습관들을 버리지 마시라 결국에는 이 방식이 나중에는 수익을 만들어낼 겁니다 지금 정확하게는 하락장이에요 시장이 내리고 있죠 시장이 내리는 와중에 10개 중에 오르는 종목 3개만 골라낼 수 있다 시장이 나중에 올라갈 때는 10개 중에 7, 8개가 올라간다고 하면 당연히 그 안에 포함이 되겠죠. 이거 그림으로 그려도 금방 할 수 있어요. 만약에 뭐 전체 10개 거래를 하는데 이 중에 3개밖에 안 올라. 지금 하락장이니까. 근데 상승장으로 바뀌어요. 자, 그러면 전체 10개 중에서 7개가 오르고 3개가 마이너스가 되는 이런 상태. 이게 플러스고 이게 플러스고 이게 마이너스 이런 상태잖아요. 상승장은 쓴 일이에요. 자, 그렇다면 당연히 확률을 높여놨다면 내가 요만큼만 거래를 하겠다. 나머지 이만큼이 다 수익이 나는 그런 구조가 되잖아요. 성공 확률이 훨씬 더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었던 얘기의 결론은 만약에 내가 지금 종목을 사서 내 기준에 맞춰서 손절을 했다. 그러니까 다시 이제 여기로 동부질센큐로 돌아가 볼까요? 선을 그냥 하나만 그렸어요. 예를 들어서 32,000원 선 하나만 그렸습니다. 이걸 가지고서 4848을 나는 그냥 무식하게 32,000원으로만 거래를 하겠다. 왜? 회사가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알겠어. 이렇게 가는 건 알겠어. 근데 언제 어떻게 올라갈지를 모르겠어. 자, 그렇다면 뭐 사람에 따라서 수익률과 안정성의 접점을 찾아야 된다고 했죠. 나는 그냥 회사 생활 바쁘고 난 그런 잘 모르겠어. 241선으로만 거래를 해야지. 회사가 좋은 걸 찾았는데 그냥 241선으로만 거래를 해야지. 자, 그렇다면 실제 거래는 어떻게 돼요? 여기서 한 번 손절 나오고 여기서 한 번 매수 나옵니다. 실전 거래에서는 그렇게 되겠죠. 내가 직장인이고 좀 바빠. 그렇다면 다만 여기서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 할 때는 동동거리면 안 되겠죠. 근데 내가 여기에 너무 마음이 급해.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 그렇다면 이렇게 이 방식으로 거래를 못 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내가 매일매일 거의 체크를 할 수 있어서 맨날 보고 있다가 4848을 좀 해보고 싶다. 그냥 아까 예시 든 대로 32,300원을 선을 하나 딱 그려놓고 거래를 했다. 여기서 사겠죠? 여기서 손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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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다시 사야 돼. 그래도 요걸 수익을 낼 수가 있어. 물론 이게 목표가는 아닙니다. 이렇게 계속 올라가야 돼. 계속 회사가 성장하는 것에 베팅한 거잖아요. 자, 그러면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어. 그럼 이렇게 또 내려갔을 때 여기서 또 사면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계획을 좀 세우실 필요가 있다. 제일 중요한 얘기는 계획을 세운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얘기는 내 습관 자체를 버리지 마시라. 종목이 매수를 해서 손절을 하고 하는 그 과정 자체는 굉장히 건전하고 건강한 거래입니다. 손절 나갔다고 이게 손절 나갔어요. 에이 퇴퇴퇴. 에휴 주식하려니까 맨날 손절 나가고 답답해서 못 해먹겠다. 요런 생각이 든다면 방식을 바꾸시던지 아니면 뭐 기존에 이제 내 거래 일지를 좀 뜯어보던지 이렇게 하시는 게 좋지. 습관을 바꾸고 에휴 기본적 분석이 내가 뒤지게 그냥 리포트 읽고 했는데 뭐야 이제 밀렸어. 에휴 기본적 분석 그런 거 필요도 없고 괜히 해가지고 그러면서 갖다 버리지 마시라. 결국에는 그 거래했었던 방식과 공부했었던 그 과정이 나중에 뭐 상승장이 됐다 아니면 심지어 횡보장이 되더라도
실제 계좌를 불리는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할 겁니다.